안녕하세요, 이너리스트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내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너리즘 라디오. 저는 호스트 성지영입니다. 이곳은 이너리즘의 세 번째 전시, 더 플롯 교차하는 시선들이 펼쳐지고 있는 금호동 안도여관입니다. 지난주 전시 오픈과 함께 많은 이너리스트 분들이 다녀가 주셨는데요. 오늘은 참여 작가 이석준님과 함께 다양한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석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이번에 전시 참여하게 된 계기를 함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석준입니다. 이번에 그 전시를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나 미디어 매체에서 주로 작업을 하다가 좋은 기회로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시 준비와 함께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 그리고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쁘게 지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전시가 시작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온라인 매체나 실제로 어떤 감상자들을 대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전시의 형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처음이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어떤 반응이 있는지 또는 뭔가 실물로서 감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서 좀 의도한 것과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반응들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오늘까지 2주가 되어 가는데 들으셨던 뭔가 많은 관람 평들, 이야기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어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같이 왔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작업을 전혀 안 하는 친구들이어서 되게 뭔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뭔가 이 어항 속에 있는 풍경 같다든지 아니면은 물리학하는 친구, 그 현대자동차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동차나 그런 뭔가 이과적인 원리로 이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뭔가 좀 작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보는 시선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다른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셔서 더 재밌게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다가오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석준님의 작품 쉘게임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으로 또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석준님은 시선이라는 주제를 듣고 어떤 의미가 바로 떠오르셨는지. 시선이 사실 되게 넓은 그 주제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사실 시선이라는 이야기를 배제하고는 만들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작업들의 시선들은 대부분 관찰을 바탕으로 이야기들을 형성을 하고 그 구조화시켜서 어떤 의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감상자들이 느끼겠다를 조금 많이 닫아놓고 작업을 했던 게 주였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 시선을 통해서 조금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싶었고, 구체적으로는 이 시선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작업에서 뭔가 약간 꿈에서 본 이미지처럼 느껴지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이미지들을 뭔가 보여줬을 때 그런 것들을 콜라주나 어떤 형식으로 이 필름과 그래픽으로 주로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매치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것도 좀 궁금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석준님이 꿈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보통 꿈을 많이 꾸시는 편이신가요? 네, 제가 꿈을 조금 어제도 많이 꿨는데 요새 이제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얕은 잠을 잘 때 이제 연속적으로 좀 꿈을 꾸는데, 그게 이제 일어나고 보면은 어떤 느낌만 남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꿈이 뭐 기분이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이미지만 남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좀 그런 것들을 이번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뭔가 그동안은 좀 설명 가능한 이미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꽂혔었는데 이번에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조금 언어화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품 속에서 인물이 등장하는 필름 컷 그리고 변화하는 그래픽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각각 어떤 시선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여기 배우분이 계신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필름 컷들은 사실 대부분 우리가 많이 접하는 어떤 이미지의 형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카메라로 표현되는 것들은 뭔가 딱 나타났을 때 이 컷이 무슨 의미일까 또는 이 컷이 주는 어떤 맥락이 뭘까라는 설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과 그리고 그 그래픽 사이를 조금 조절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조금 선이 분명한 형태에서 뒤로 갈수록 조금 희미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을 결합하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필름 자체에 나오는 인물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걸 바라보는 객체거나 아니면은 좀 연극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통은 영상에서 그 카메라로 표현되는 인물들은 그 무대를 배제한 채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게 생각을 했을 때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되게 인위적이고 뭔가 무대를 포함한 그런 필름 커트를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그래픽이랑 같이 이어졌을 때 또 어떤 느낌이 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필름 컷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옛날 카메라를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그런 장비를 고르시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었는지. 일단 그 질감을 사실 되게 좋아하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지금 대사를 포함하지 않고 제작을 했다 보니까 이게 옛날 무성 영화나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연극 같은 요소가 조금 화면을 봤을 때 나타나지길 원해서 조금 옛날 장비들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도 어떻게 보면 뭔가 공간이 폐쇄적이고 그런 공간보다는 자연에서 많이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일부러 그 공간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 선택 과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유들을 포함하고 계셨던 건지도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원래 이제 총 세 가지 공간이었거든요. 저 블랙백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 답답한 공간과 그다음에 돌멩이가 있고 주로 이제 야외 공간으로 이어지는 거 하나랑 이제 계단 공간이 사실 있었는데 네. 계단 공간이 저희가 촬영을 할 때 아. 폐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외되고 제작이 되었었고 좀 이 그래픽도 사실 선이 분명한 형태에서 좀 블러리한 형태로 진행되듯이 필름도 이제 각각의 공간에 따라서 이 인물이 어딘가에 막혀 있다가 좀 나아가는 과정을 처음에는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계단 공간이 사라지다 보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랑은 조금 다르게 좀 인물이 아예 나와서 시작되는 시점부터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막 이렇게 도망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아니면은 어딜 향해서 달려나가는, 향해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어떤 의미가 조금 더 가까울까요? 달려가는 느낌도 저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이 의미가 되게 명확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이 인물이 가지는 의미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감상을 하는 객체거나 뭔가 그래픽을 보고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질적인 형태의 인물로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행동도 조금 막 인형극 같이 어색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작품을 떠올려 보니까 이런 몸으로 쓰셨던 그런 행동들이 인형처럼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픽 장면들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픽에도 색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색깔들을 보면서도 이게 석준님이 표현하고 싶은 컬러들마다 뭔가 특징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컬러는 조금 형태감을 잡은 이후에 나중에 좀 뒤따라오는 요소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어떤 이 형태면 조금 더 이런 색감을 가져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색상에 관한 의미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자꾸 의미를 제가 뭉뚱그려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 그 전에 뭔가 다큐멘터리나 어떤 온라인 매체에서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설명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 가능한 방향으로서 체스를 두는 느낌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조금 정반대의 것을 조금 찾아보고 싶어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다음 이미지가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직감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또한 이번 작품에서는 사운드 작업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름과 그래픽 외에도 사운드로 표현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여기 지금 그 사운드를 작업해주신 수민 씨가 같이 계신데, 네, 그 사운드로 처음에 이제 수민 씨랑 미팅을 할 때 처음 얘기했던 거는 총 원래 이게 3막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어떤 피아노 선율의 좀 가벼운 그리고 뭔가 멜로디를 알 수 있는 음악에서 그다음에 약간의 아프리칸 베이스에 좀 드럼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 리듬적인 요소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막 세 번째에서는 그게 합쳐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먼저 이미지 작업을 하고 보내드렸을 때 그 수민 씨가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이후에도 좀 다른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를 해줘가지고 오히려 좀 제가 표현하려는 게 좀 더 구체화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작품 속에서 시각적인 변화와 청각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게 다가오는 게 되게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요소가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궁금해요. 이게 저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그 영상을 좀 생각을 할 때 소리, 언어, 이미지의 어떤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언어를 배제하고 소리랑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배분할까에 대한 생각이었고 그래서 분명하게 청각적인 요소가 들어갈 때는 청각이 아예 줄을 이루다가 시각적인 게 줄을 이룰 때는 조금 그 시각으로 아예 뭔가 가기도 하고 이게 보다 보면은 음악이 사실 트랜지션이 분명하다기보다는 중간에 한번 멈추기도 하고 다른 음악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우리가 평소에 음악을 들을 때 사실 명확한 트랜지션을 주지 않는 환경에서 거의 음악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게 뭔가 티키타카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길 원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이게 작품 자체가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작품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어떤 형태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시각과 청각이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면 어떨까를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처음으로 드렸어야 됐던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작품 제목이 쉘 게임이잖아요. 이 작품 이름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어떻게 작품 이름을 선정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제작을 먼저 했고요.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걸 놓고 저도 감상을 했을 때 이게 처음에 제가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음악들을 배열을 해놓고 이제 수민 씨한테 보내준 다음에 처음에 음악을 받고 저도 감상자의 마음으로 이걸 쭉 봤거든요. 근데 되게 몰입이 잘 됐었던 경험이었는데 그때 뭔가 이런 이미지들 자체가 야바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쉘 게임 자체가 야바위라는 뜻이고 제가 좀 여행을 과거에도 좀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이 어떤 야바위를 보면은 결국에 이제 나중에 사기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느낌도 조금 들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좀 이미지적으로 좀 더 다가와서 쉘게임이라는 이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듣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게 현실에 있는 작품이지만 알고 보니 뭔가 석준님의 꿈속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약간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속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작업하시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말고 좀 더 비하인드나 생각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뭐 촬영할 때 네. 이제 비하인드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이제 화창한 날을 배경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날짜를 픽스해 놓고 이제 배우분과 이제 반드시 가야만 하는 날이 있었는데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사실 중간에 카메라가 뷰파인더가 거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카메라나 아니면은 그 거리를 아예 예측해가지고 계속 진짜 희미한, 왜냐면 물이 들어가가지고 옛날 장비라서 고장이 금방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 사실 제가 확인한 것도 현상이 된 이후로 확인을 한 거고 처음에 그 나오는 야외 장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저는 뷰파인더를 보지 못한 채 약간 직감으로 이렇게 예, 직감, 그러니까 형태감만 나와요. 이렇게 그냥 그림자만 좀 나오고 아, 이 구도가 이걸까 하고 그 거의 목축식으로 네. 아, 지금 미터가 얼마 되니까 초점은 뭐 한 4미터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처음 하는 경험이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어쨌든 연기를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또 배우님을 믿고 따라와 주셔서 네. 좋은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석준님은 작품 속에서 뭔가 가장 좀 좋아하시는 포인트라던가 뭔가 주의 깊게 이 장면을 어떤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그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사실 그 인물이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풀샷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장면이랑 그래픽이 결합된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가 좀 재밌는 것이 뭔가 그 동안은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본다라는 인지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카메라로 다가오면서 오는 그 압도감이 있는 것 같아서 눈빛으로 표현되는 압도감도 있고 그런 거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쉘게임 작품을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석준님에게 궁금했던 점들이 있으시면 또 이게 라이브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강점이잖아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손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생각으로? 이게 이제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계단을 사실 했어야 되는 요소가 요거를 조금 설명하는 시퀀스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장소에서 촬영을 할 때는 거의 두 번째 장소가 폐쇄될 줄 모르고 일단은 요거를 촬영을 했었는데 일단 제작 편집을 할 때는 요게 좀 원통형 이미지가 그 중간에 선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분명한 형태에서 인지되는 관찰이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고 얘가 사실은 원래 두 번째 장소 그 계단에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건 좀 폐쇄적인 곳에서 어떤 구멍 속에서 나오는 걸 조금 표현을 하려고 했어서 사실 표현되진 못했지만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이양되는 좀 브릿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 앞에 수민님이 계신데 네. 수민님께도 사운드에 대해서 괜찮으시다면 뭔가 만드시면서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만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석준이랑 되게 가까운 사이인데 평소에 석준이가 뭔가 사람들, 유대나 연대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선들이 개인의 작품으로는 많이 표현된 적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물을 봤었을 때 뭐 석준이답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캐치하지 못했던 석준이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물론 레퍼런스를 제시한 바가 있지만 그 안에서 제가 이석준이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그 세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을 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작품하면서 이석준 작가를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도. 그러면 혹시 뒤쪽에 또 배우님도 와 계시잖아요. 배우님도 혹시 촬영하시면서 기억에 남으셨던 순간이나 이번 작업 같이 하시면서 어땠는지 괜찮으시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석준 작가님 작업물에 출연하게 된 장세응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데요. 일단은 저를 캐스팅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냥 믿고 장비 보고 되겠다. 다르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진행하면서는 사실 저는 궁금증이 많았어요.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근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말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하는 거이지 않을까? 여기 장면 중에 보면은 손이 나오는데 이 손에 흙을 의도로 제가 묻힌 거예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말씀도 없으셔서 그냥 믿고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되게 단편적인 정보들을 제공한 채 했는데, 이게 왜냐면은 조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영화라면 그 인물이 갖는 캐릭터를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생각을 했을 때 그래픽과 조금 결합이 되려면 저는 콜라주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서 좀 이게 단편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디렉션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 지점에서 너무 의심하시지 않고 네, 비가 오는데도 다 쫄딱 맞으면서 너무 그 밝은 에너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도 많이 도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로도 전시장에 계속 상주하고 있으면서 석준님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관람객분들이 뭔가 3층에 있는 작품 너무 좋았다, 사운드, 그리고 나오시는 배우분한테 되게 압도돼서 그 영상을 지켜본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들었어서 오늘 저도 실제로 만나 뵙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더 어떤 석준님의 작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석준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최근에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작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큐멘터리와 이번에 작업하신 작품의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 평소에 작업하시는 거랑 좀 이번에 작업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셨는지, 어떠한 시선으로 이 작품을 좀 들여다보셨는지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는 어쨌든 관찰에서 시작된 기록물인데, 그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사실 어떤 힘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들을 뭔가 처음에 프로파간다로 시작을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작업을 할 때는 사실 뭔가 다양한 시각들과 이야기들을 조금 다 한 번에 집약적으로 모으고 좀 머리로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야 될지, 그리고 이 구조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 다큐멘터리는 작업하시는 분들은 주관적인 매체라는 걸 알지만 사실 대부분의 감상자들은 이걸 객관적인 매체로 대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로 받아질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책임을 가지고 좀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는 한계점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번 작업에서는 조금 그런 체스를 두듯이 또는 바둑을 두듯이 하는 생각들을 조금 많이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조금 지금이 이제 과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도기적인 지점에서 이 다큐멘터리와 원래 하고 싶었던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은 중간에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좀 중용을 찾을 때 사실 뭐 A를 이제 맥스로 해보고 그게 다큐멘터리라면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작업이 B라면 이제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 결론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석준님의 작업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에 새로운 작품을 보시고 조금 더 넓어진 시선으로 석준님의 작업물을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석준 작가님과 작품 쉘게임 속 다양한 시선, 필름컷 속 인물의 시선, 변화하는 그래픽의 시선, 그리고 사운드를 통해 전달되는 시선들이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나 라디오는 자주 매체에 등장하시지 않잖아요.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제가 주로 카메라 뒤에 있다 보니까 또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입장에 조금 더 가깝다 보니까 사실 제일 먼 포지션에 있는 걸 오늘 해본 것 같은데 새로운 경험이었고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너무 잘 진행해 주신 덕분에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라디오도 이렇게 끝날 시간이 다가왔네요. 라이브로 들어주신 관람객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10월 6일까지 이곳 금호동 안도여관에서 펼쳐지는 이너리즘의 세 번째 전시 더 플롯 교차하는 시선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만나요. 이거 같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너리즘 미앤유.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